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토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 오늘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면이고. 네. 이사님.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오신 것도 네. 화면으로 이제 봤잖아요. 네. 미소 천사. 미소 천사. 미소가 너무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워. 초면 진짜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벌써 부끄럼 타신 거예요? 벌써? 진짜 너무나 러블리한 또 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은 그 지난번에 또 함께 하셨고 네. 또 오늘 이제 저랑은 처음 함께 하시는 건데 네네. 어떠세요? 이 스타트. 되게 진행을 잘 하셔서 아주 편하게 네. 시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님께서 네. 이 정장 마이 네네. 요 외투를 챙겨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전에 네. 급하게 입으실래? 이사님 더워. 저희는 더 편안하게 네네. 몸과 마음은 편하게 네. 하지만 내용은 정확하고 알차게 저희는 내용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막 그 정장 굳이 네. 아니 과장님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사님 이제 편하게 입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 안 네. 입으셔도 된다. 좋습니다. 입으시면 솔직히 덥잖아요. 네, 맞습니다. 걷는 게 훨씬 편하네요. 편해요. 네. 얼마나 지금 또 좋습니까? 대신 다음에 오실 때는 옷을 민자로 좀 입고 와주시면 네. 제가 양봉업자라 그런지 저것도 이제 약간 벌 그 무늬처럼 그러네요. 보이네요. 센스가 없었네요. 아니, 네. 좋아요. 자, 우리 스텔스님 좋아요 눌렀다고 해주시고, 그렇죠. 스텔스님 역시 센스 있으시네. 푸른 하늘님도 와주셨고,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지금 한번 눌러볼까? 누르셨네. 됐어. 눌러주시고. 저희는 같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 이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제 주제는 요겁니다. 어닝 시즌에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나. 근데 투심이 사실 뭐 그렇게 또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요런 상황인데 실적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어닝 시즌 요즘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여기도 이제 작가님 적어주셨는데 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네네. 뭐 넷플릭스 주가 괜찮나? 많이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어요. 조금.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 조금 올랐나? 워낙 이제 2분기에 대한 안 좋은 우려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실적은 좋아도 뭐 크게 네. 뭐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근데 빠졌지만 어제 5% 올랐고 시간에서도 한 7% 정도 오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많이 올랐네? 좀 많이 올랐네? 물론 한 50% 넘게 빠졌으니까. 네. 어쨌든 요즘에 좀 테마성 장세라고 보긴 봐야 돼요. 일단 과장님 의견은? 가볍지 않대요. 일단 테마성 뭐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아 요즘에는 있고. 갑자기 뭐 A 스토리도 갑자기 뭐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K 콘텐츠 위주로 해서 뭐 실적이 확인도 아직 안 됐는데. 이사님은 어떠십니까? 이 관련해서? 그러게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종목들이 반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오고 삼성전자. 네,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주주잖아요. 네. 좋으십니다. 네, 어쨌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단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글로벌 업종과 종목들과 비교해서 이게 유입이 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감소한 폭이 글로벌의 동종 그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 감소폭이 적다 보니까 이게 유입을 시작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2분기 실적을 좀 확산해서 볼 필요는 이 대형 IT는 그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네. 뭐 매크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중소형 IT 쪽으로의 확산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했던 바로미터가 중성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판 쪽의 실적이 포인트였는데 네. 해상 DS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왜 그런 거요? 이게 뭐 시장에서 워낙 기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았고 수요 공급 부분도 3분기, 4분기 좋을 거지만은 이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자면 뭐 싸지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싼 게 많아진 거죠.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그랬다 보니까. 네. 이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대입되는 이 구간이다 보니까 실적을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대형 IT에서 중소형 IT로의 확산은 아쉽게도 좀 2분기 실적을 비추어 봤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 현재로서. 네, 그리고 해성디에스 실적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여타 대표적인 기판 업체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고는 주가는 되려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제 이제 애플에서도 긴축 얘기도 했고, 뭐 하이닉스도 뭐 청주공장도 얘기도 하게 되면은 어제 보면 LG 이노텍 빠졌고 또 BH 빠졌고, 결국에는 애플이 혹시나 이제 고용을 줄이면 얘네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이 있으니까 물량을 적게 보내면 오히려 이제 국내 이제 BH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 반응이 그렇게 나타났죠. 특히 BH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잖아요. 2분기 같은 경우도 나아질 거고 한데 시장의 반응은 그 애플 쪽에 조금의 꺾는 데이터를 꺾는 그러한 톤이 있다 보니까 이노텍 그다음에 BH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반응을 했었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1등 기업들만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할 때 한다면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대형 IT라고 하면은 여기에 확산을 해서 이제 밸류 체인으로 가지를 치는 애플단의 LG 이노텍, BH 이런 군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뚜렷하게 IT 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유기적으로 움직이진 않는다. 그리고 좀 심플하게 SK 하이닉스에서 비추어 보면은 저희가 공급적인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줄인다는 그 부분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로 긍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생각이 될 점은 그 한 단계의 주가 레벨업은 언제나 수요가 견인이 돼야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아직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소부장 쪽 물론 좋죠. 확산을 할 수 있지만은 아직은 뭐 수요 쪽에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리고 접근을 더 확산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수요 관련해서 확실한 지표가 있어야 그게 그 투자할 때도 확신을 가질 어느 정도 지표가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게 막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걸 트리거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수요적인 요인은 예측이 좀 쉽지 않지만은 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뉴스에서 있었던 것처럼 수요적인 부분 이슈가 있으면은 그때는 그 베타를 키워서 소부장 같은 경우 하루에도 뭐 10% 20% 그렇게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미리 지금 그까지 펼쳐놓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우리가 뭐 항상 뉴스를 다루고 있지만은 물가도 높죠. 금리도 높죠. 환율도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당연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실적이 뭐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뭐 크게 그 실적 관련해서 뭐 엄청나게 실적 좋으니까 무조건 오르고 막 이런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실적 굳이 필요 없나? 투자하는 입장에서 실적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3분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3분기로 확장을 해 본다고 하면 2분기 데이터가 우선 그 확인을 하는 게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못 나오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2분기는 그 하반기의 데이터에 대한 발표가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 초점을 맞추겠고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3분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투자 심리가 2분기 실적은 예상치 정도 아니면 좋을 거라는 데이터는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나쁘지 않은 구간에서의 반영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래도 뭐 형성이 기준이 돼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데 3분기, 4분기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뭐 인플레이션 부분의 반영, 그 매크로 불확실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서 하반기의 톤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그 눈높이가 맞춰진 데이터가 이제 3분기에 나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2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될 거는 2분기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기업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은 이 정도인데 지금 톤을 바꿔서 좀 낮아질 수 있다. 뭐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의 예상 순이익들이 조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기준이 이게 낮은지 높은지 그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2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하반기의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약간 그런 걸까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지금 불안 요소들과 힘든 상황들을 버티면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 쉽게 말씀을 해 주셔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네. 나 무슨 봤어. 카메라에 안 잡힌 무슨 봤어. 저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3분기를 잘 버텨내고 실적이 좋다면 말 그대로 그 산업과 그리고 그 기업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체력이 좋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면에 그 3분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섹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주가는 안 좋지만 뭐 불안 요소가 이어지고 있는 그 부분이 화학 업종. 네. 정유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화학 순수화학요. 순수화학. 예, 그쪽이 왜요? 우려되는 점이 유가 같은 경우가 그 하락을 하면 시장에서 반대급부로 그 화학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거든요. 네. 저도 유가가 떨어지면 화학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수화학 같은 경우 보면은 그날 유가가 8% 첫 번째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한 4% 떴다가 30분 만에 다 빠졌어요. 화학 주가가? 네네네. 뭐 대한유화나 이쪽 보면은.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됐거든요. 구체적인 데이터 자체도 보면 이게 뭐 스프레드 가격이 과거 평균이 한 430달러, BEP가 35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이 7월 기준으로 243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엄청 떨어져 있네. BEP보다 이미 밀려 있고, 근데 거기에서 데이터 회복은 안 나타나고 있고. 이게 연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3분기 실적에도 안 좋은 점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게 뭐 화학 업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유가도 쉽게 잡히기는 아직 불안 요소가 많아서 유가는 쉽게 안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좀 재밌는 요인이 유가는 예측하기는 힘든데 그쵸. 이게 유가의 요소 자체가 이게 뭐 채굴 부분, 채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판매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수송이 이루어지는 그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뭐 생산되는 부분 자체가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파는 거잖아요. 예. 근데 팔고 있어요. 팔고 있고 이게 어디로 가든 만약에 다른 국가로 가서 얘를 정제해서 미국이 사가고 있는 구조도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아, 돌려가지고 우회해서. 네. 이거는 팩트고요. 누가 사가는지 이름표를 다는 게 아니다 보니 예, 그런 현상이고 실제로 이거는 수요 공급은 계속 돌고 있는 상황. 저희가 보는 유가에서 높은 수준도 아닌 구간이고 그다음에 미국 자체는 셰일 오일을 굳이 캘 만한 그 요소가 없는 거죠. 미국 유리, 러시아 유리한 구조다 보니 그냥 이 수요 공급은 타이트하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요소가 원유나 이런 거는 운반하는 부분에서 벌크선 이 부분이 운반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신규 벌크선의 제조가 없어요. 경기를 안 좋다고 보는데 그러한 요소로 벌크선의 제조가 없다 보니 아주 타이트하게 이 부분에서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타이트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유가는 떨어져서 60불, 70불 갈 수도 있다. 뭐 260불 갈 수 있다. 그런 거는 모수를 다 빼버리고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는 쉽게 안 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예, 수요 공급이랑 그
플러스된 요소로 봤을 때는 유가는 뭐 일각에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뭐 6, 70불 이런 구조로는 안 갈 겁니다. 네, 이런 사이클로 봐서. 네. 어떡하냐. 큰일 났네. 나 60불, 70불 듣고 막 제발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차 안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네. 그러니까요. 유가는 쉽게 떨어지기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3분기 우려되는 부분으로 이제 화학 관련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반면에 기대되는 좀 섹터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주가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좋을 수 있는 요인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1등 기업들? 네. 일단은 1등 기업이고요. 네. 여기에서 확산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쪽에 변화가 있으면 아주 빠르게 소부장 쪽으로 플레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겠고, 구체적인 소부장 중에서 주가가 싼 것들이 많아졌어요. 네. 뭐 소켓 쪽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차별화되고, 리노고 공업은 조금 비싸지만 그 밑에 뭐 TSE라든지 ISC 이쪽은 상대적인 밸류로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쪽으로 더 크게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아무래도 네, 저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IT 소부장 중에서도 버티고 있는 쪽을 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 상대적인 밸류로 낮아진 쪽의 종목을 타겟을 맞춰서 플레이를 확산해서 수요 회복 시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측면. 네. 그다음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2차 전지 소재가 비싸다. 과거부터 계속 봐왔어요. 2차 전지 소재는. 네. 이게 전기차 계약부터 봐왔는데, 그만큼의 수요가 전방에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밸류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플레이는 아니지만 에코프로 BM, 뭐 LN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가총액을 정해놓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보급 대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늘어나는 단계고, 본격적으로 23년, 24년부터는 이제 소재업체 단에서 숫자가 더욱 찍혀 올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전기차 소재까지 그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안 그래도 어제 옐런 재무장관님이 마곡 갔잖아요. 네네. LG. LG. 맞네. 마곡 사이언스 파크. 집 근처면서. 옐런가 배터리 얘기했잖아. 동맹. 잠깐 봐가지고 발산회관에서 맥주 한잔 할 걸. 그래서 배터리 셀 쪽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거 나왔잖아요. 지금 보유 예수 물량 1,000만 주. 이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 기준으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요인이 되게 재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할 때 저희가 피어로 CATL을 비교를 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 근데 CATL이 지금 한 75배 정도거든요. 상대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것보다 직접 살 수 없지만 CATL 플레이하는 게 훨씬 나은 구조죠.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비교하는 요소가 상장할 때 비교했던 기업을 놓고 똑같이 지금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비싼 구간에다가 지금 27일에 보유 예수가 풀리잖아요. 재밌는 요소는 6개월 락업을 건 기관들이 공모가 위니까 일단 팔겠죠. 근데 25일에 선물이 올라옵니다. 개별 주식 선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없는데 올라오거든요. 맞아. 상식적으로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선물을 플레이를 함께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25일에 선물 매도를 치는 거죠. 네. IPO 펀드 측면에서도 저는 선물 매도를 치면서 27일에 그냥 락업 풀리는 거를 공모가 위니까 밑으로 그냥 칠 것 같아요. 네. 그 플레이하면은 어차피 뭐 이게 펀드의 고유로도 벌 수 있는, 선물로도 벌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기관 플레이어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요인을 보자면
이게 락업 같은 경우 풀리기 이전까지는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승인해 준 것도 웃기다. 하필 보에서 풀리는 물량 근처에 주식 선물을 상장시키고 그러니까요. 네네. 의도가 있을까 살짝. 나 이거 한번 지켜봐야겠다. 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거 밖에. 그게 너무 속상해. 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해주신 게 우려되는 섹터나 또 기대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작가님이랑 또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재고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기업들의 재고. 네, 뭐 재고 부분은 쉽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더 하셔도 돼요. 네네. 시원하게. 코 푸셔도 돼요. 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그러한 요소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역대 최악의 재고 수준이거든요. 근데 재고가 높은 거죠. 네네. 많아지고 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요소가 특히 IT의 재고를 얘기 많이 해요. IT. 네. 재고 일수 같은 경우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생산되는 디램 같은 경우 주기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진짜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뭐 하반기로 갈수록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곤망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곤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기간부터 주가는 반등이 나와요. 이게 예전부터 그랬었고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반요? IT 같은 경우는 경기와 관련된 주가 사이클이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데이터가 바로미터가 아닌 거죠. 네. IT 관련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출입 지표가 외국인 매수와 연결돼 있다. 수출입 지표는 한 달 만에 나오잖아요. 네. 주가는 매일매일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보고 사이클이 타이트한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주가의 반응이라고 하면 언제나 최악이었을 때 그리고 역사적인 밸류 하단에 특히 IT는 그렇거든요. 그게 왔던 거죠. 그게 왔었고 보기에 뭐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게 삼성전자 실적으로 처음 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크게 연관은 없지만 TSMC의 실적을 보면서 수요 같은 경우 우리보다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네. 그러면 뭐 디램이나 이쪽 요소 같은 경우도 수요 같은 경우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과한 우려 아닐까 그러면서 사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특히 IT 같은 경우는 뉴스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있을 때 그 해석을 왜 안 좋지? 그러면 이게 실제 실적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 생각보다 포인트만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네. 이게 안 좋은 특히 뭐 수요가 줄어들고 디램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뭐 얘기가 안 좋고 특히 서버와 관련해서까지 이번에 마지막에 나왔었거든요. 뭐 델이라든지 HP 쪽으로 해서 먼저 줄여 나가는 단계다. 근데 이게 그 피날레가 아마존이라든지 이쪽이 줄이면은 그때는 그냥 하이닉스라든지 이 플레이를 적극 매수를 하는 왜냐하면 더 안 좋을 게 나올 게 없는 구간. 네.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그 안 좋은 게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IT 같은 경우는 그 안 좋음의 피날레를 스스로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마음이 아프겠지만 만약에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 딱 대기하고 있던 분들은 악재 피날레까지 나왔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오케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네. 판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나쁘진 않다. 네. 일단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지나온 결과론적인 부분도 그렇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수요. 여기에서 수요 같은 경우가 회복되는 게 나타나면은 뭐 전자 SK 하이닉스는 더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그 뭐
영광의 구만전자 이런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는 않는데 아주 냉정하게 저희는 주식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이 필요하니까 이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의 한 단계 레벨업은 더 될 수 있는 게 수요라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수요를 우리가 좀 미리 어느 정도 대충 좀 예측? 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수요 측면은 뚜렷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쵸, 어렵죠. 저희가 공급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수요 측면은 너무 예측의 측면인가? 그 부분 전자컴콜이나 거기에서 좀 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워.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쨌든 이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 구만전자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근데 앞으로 예전에는 사실 진짜 우리 좋았을 때 10만전자 가져왕 막 보고 그랬잖아요. 뭐 IT 쪽으로 그 가능성이나 그런 방향성이나 그리고 그런 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어떠세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영광의 10만전자는 없던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많았어요. 그 서버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IT 쪽에 하나의 그 빅사이클이 오면서 이게 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 영광 같은 경우를 찾으려면 뭐 다시금 없었던 요인이 플러스 되거나 그 부분이 있겠죠. 근데 타이트한 사이클에서는 수요 요인이 견인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수요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고. 네, 수요 부분은 그러네요. 그럼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뭐 오더컷 이슈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이제 드디어 이제 출하량이 더 많이 나오나?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이제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혹시 들리는 소문은 있으신가요? 그러네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대형 IT 업체에도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게 마진 같은 경우도 좀 박하기도 하고 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쉽게 지금 뭐 공급 같은 경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 뛰어들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풀리는 단계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실적이 좋지만은 이게 눌려있던 그런 부분, 판매 대수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요것도 좀 하나 궁금했는데 이제 실적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이제 방산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 본 게 있거든요. 폴란드. 맞아요. 10조 원대 대규모 무기 수출. 그럼 방산주가 그 예전에는 막 그렇게 주목받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막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막 방산주로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주는 아니었는데 요 이제 오늘 실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기대감에 있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데 주가에 일단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네, 이 업종 중에서 업종을 플레이할 때 우선은 좀 이 업종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 방사는 일단은 수주 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은 현재 예상되는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실적과 연결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 구간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 싼 거는 LIG 넥스원이 가장 쌉니다. 그 다음에 그 비싸지는 구간은 그 한국 항공우주. 그래서 조금 편하게 플레이를 하려면 LIG 넥스원인데 이게 뭐 폴란드와 관련된 수주 10조 얘기가 있잖아요. 통으로 절대 안 들어오고요. 나눠서. 몇 년 나눠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수주를 따낸다고 하면 그때 주가는 빠집니다. 그래요?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경우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단계라서 아마 뭐 10년 나눠서 몇 조 아니면 뭐 몇십 년 나눠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현재 주가를 볼 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주관을 투영해서 볼 게 아니라 그 특정 업종에 대한 주가의 바로미터가 되는 데이터를 대입해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지식이 정말 많고 경험이 많고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뭐 쉽게 안 움직이시겠지만은 진짜 모르는 주린이나 아니면 네네. 진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 한창 그 막 코스피 3천 막 그때 네네네. 들어오신 분들은 네. 이 기사 하나에 들어간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이 기사 보고 우와 10조 이거 한다더라. 오 그럼 들어가는 거야 진짜로. 네네. 그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 네네. 주변에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제가 요걸 궁금했던 것도 주변에서 야 방산주 이제 간다. 네. 아, 막 이런 분들이 꽤 있어. 막 이게 이미 기사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마법의 선반영을 이제 어느 정도 깨우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네네. 이걸 막상 알고 보면은 당장 자 여기 10조 여기 있어요. 네네.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장기에 걸쳐서 네. 토탈해서 10조 원이고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네네. 아 나는 이런 공부가 너무 재밌어. 1년 뒤에 돈 많이 벌겠는데. 이제 주식으로. 투자할 돈이 돈이 돈을 네. 버는데 네. 그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러면은 이 무기도 있지만은 방산주들이 막 신사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반영?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예. 반영 안 돼 있어요. 예, 방산에 대해서 재밌는 요소를 말씀드려 볼게요. 재밌는 요소 또 나와버려. 와, 뭐, 이게 국방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에 증가되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적을 깔고 가는 거죠. 국방비 증가만큼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현재 주가에서 플러스 요인은 수출의 여부. 근데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예, 무기 같은 경우가 제가 처음에 전쟁할 때 봤던 게 미사일을 쏴서 타격을 하는. 네. 아 미사일인데 네. 너무 귀엽게 네. 타격을 하네. 쏴서 타격을 하는 국지전이 아니라 초반에는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 방산 같은 경우가 이제 전쟁을 할 때 달라지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 요인으로 플러스. 그 다음에 생각을 할 건 안 하던 신사업을 하는 구조에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나올 때는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UAM이라든지 그 요소를 하는 기업이 뭐 한화 그룹 중에 있다 보니 그러한 기업은 실적과 주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로 찍히는 타이밍, 이익이 아니고 매출로 플러스 되는 타이밍부터는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거죠. 방산주의 밸류를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뭐 UAM이라든지 그 부분에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UAM은 근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쉽지는 않다라고 맞습니다. 보는데. 네, 맞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의 특성으로는 그쵸? 쉽지 않죠. 이게 허가 같은 경우도 쉽지 않죠. 솔직히 내가 봐서 안 돼.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려워. 네. 이거 뭐 하늘에 날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해? 아니 하다못해 드론만 띄워도 지금 난린데. 왜 최근에 한번 현대차 제네시스 그 헬기 하나 뭐 어디서 그 박람회인가 거기서 한번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엄청 멋있던데 나는. 아 진짜? 아 근데 안 돼. 근데 물론 그죠. 그 컨셉이라서.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네. 그 영종도 가가지고 네. 촬영하는데 그 드론 한번 띄웠다가 벌금 300 나왔어. 아, 맞아. 저 말고 맞아. 그 PD님이 네. 심지어 허가를 받았어. 바로 온다던데. 그거. 받았는데도 네. 그 드론 한번 띄웠는데도 그 군부대 맞아요. 그리고 무슨 경찰 2군데 항공청 받아야 되는데 엄청 많아요. 그만큼 어려워. 이 요만한 사이즈인데도. 근데 나중에 그 UAM 쉽진 않다. 네. 담배. 네. 아 그만큼 어려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네, 하지만 근데 이건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거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산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제일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섹터도 있습니까? 요즘에? 미래 예측 말고 요즘에? 요즘 같은 경우는 콘텐츠 쪽을 다시 새롭게 컨텐츠? 봤고요. 네. 대표적으로 에이스토리죠. 아. 이게 딱 밸류의 측정에 대해서 시장은 주저하고 있었어요. 뭐 우영우가 나와서도 그렇고 주저했는데 이 깃발을 에이스토리가
보여준 거고 딱 예상 실적만으로도 보여준 게 일단은 3천억이거든요. 시총 3천억 그게 깃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상 실적이 300억 정도 수준 300억 200억 300억 200억인데 이거를 이제 기본 15배는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일단은 그 컨텐츠와 관련해서 15배는 충분히 줄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3천억 이상부터는 우영우의 프리미엄 구간인 거죠. 그만큼 빠져 있었는데 우영우로 인해서 컨텐츠는 기본 15배는 이제 줘야 된다. 그렇다 보니 이거를 파생해서 뭐 실적이 안 나올 기업은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기본적인 당위성은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는 일단 15배. 그렇게 해서 뒤에 CJ E&M이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14배, 기대감 때문에 13배로 거래되는데 이제 영화 쪽에 신작 나오고 13, 14배, 에이스토리가 15배 정도를 줬는데 그러면 이거를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장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실적의 바로미터, 밸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 기업을 통해서 싼지 비싼지를 판단해 보면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콘텐츠 관련해서도. 근데 요게 약간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쵸? 저는 그렇게 썩 그쵸.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구조상으로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주가의 접근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작이 나올 때 이게 기대감이 아주 큰 경우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맞죠. 네. 박스? 네. 이상하나? 네. 맞아. 그게 많다 보니 근데 기대가 없는데 좋게 되는 경우는 주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우영우였던 거예요. 여기에 결론은 신작이 나올 때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좀 효율적이다라는 에이프릴도 다음 주 신작 나와요. 신작 나와요? 빅마우스. 이종석이랑 소녀시대 유나. 제가 유나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 기대감 어떻게 시장에서도 높은 편입니까? 이게 우영우 때문에 너 또 기대감이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맞춘 대로 기대가 너무 크면 사람들이 다음에 빅마우스에 대한 기대감을 확 올라가 버리고 있어. 그래서 물론 이종석이가 흥행수표긴 한데 네. 이게 사람이 또 워낙 기대감 때문에 또 괜히 또 너무 오버밸류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빅마우스 그러네. 이종석, 유나. 그런 저는 보긴 볼 겁니다. 빅마우스. 이것도 변호사 또 관련된 거네. 네, 그 전에 지금 닥터로이어 소지섭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끝나고 나서 이거 하고 있어요. 특별한 세계관 탄생 예고. 요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네,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함부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컨텐츠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는 보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또 지켜보고 있는 건 그래도 컨텐츠 쪽을 좀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간이 벌써 51분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시간이? 자, 우리 이사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정말 돌발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답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어떤 얘기하면 바로바로 나오시죠. 아니 시간은 좀 어쨌든 공부는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바뀌니까 하루에 시간을 얼마 정도 투자하세요? 일단 뭐 저는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공부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반성.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분명히 컨텐츠로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그냥 차별화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거거든요. 차별화? 네. 왜냐면 이게 인식이 처음에 방송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증권사라든지 운영을 하다가 이쪽으로 나오게 됐는데 다들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의 이 달라진 시장 환경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기존의 그 시각을 버리고 이제 충분히 좋은 컨텐츠라고 하면은 아주 새롭게 열린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즐기면서 이제 보시는 시청자 분들이라든지 분들께서 평가를 해주는 거겠죠.
멋있어. 멋있다. 이사님 멋있네요. 네, 아닙니다. 또 이거 사랑스러움 안에 또 카리스마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오. 혹시 여자친구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저 동안이어가지고 결혼하실 줄 몰랐네. 센스쟁이. 고등학교 졸업 지난주 아니었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졸업하고 왔어요. 네. 결혼하셨구나. 네. 결혼 몇 년 차십니까?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신혼이시네. 어떻게 결혼은? 네, 합니다. 네. 결혼 강추입니다. 강추. 네. 아유 너무나 고맙습니다. 결혼 강추. 얼굴 좀 빨개지시는데요? 지칭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결혼 너무 행복해하셔. 네. 표정에서 딱 보이시네. 네. 강추입니다. 네, 강추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 또 다음에 함께 해주시면서 네. 또 이야기, 또 컨텐츠 잘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알찼어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뵈면서 이사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